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 채널 118번째 강의입니다. 앞으로 5편의 강의에서는 농지 소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시리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 5-1강에서는 농지란 무엇인가, 또 누가 소유할 수 있는지, 소유 상한, 또 취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강에서는 농지 원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토지사항의 수목 소유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5강에서는 농지의 처분 명령 및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지 강의는 주로 경매 입찰자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본 저희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중간에 광고가 나오면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는 누가 얼마나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의 소유 자격 및 소유 상한에 대해서 원칙과 또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농지 취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지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두 번째는 그 토지의 개량 시설과 농업 생산에 필요한 일정 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이 됩니다. 일정 시설이라 하면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또 온실을 말하죠. 그래서 농지법은 현황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토지가 농지냐의 여부는 공부사항의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용 용도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농지의 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헌법상 경자 유전의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 및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또 농업법인만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소유가 허용됩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만이 소유를 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쭉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법 시행일 이전부터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 또 세 번째는 학교나 공공단체 등이 시험, 연구, 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네 번째는 주말농장용으로 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 계속해서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다섯 번째입니다. 상속받은 농지 10,000평방미터 미만. 여섯 번째, 8년 이상 농업을 하던 자가 이농할 때 소유했던 농지 10,000평방미터 미만. 일곱 번째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취득할 때. 여덟 번째는 저당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경매를 진행했으나 2회 이상 유찰돼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유입 취득하는 경우. 계속해서 아홉 번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목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토지. 또 10번째, 경사 등이 매우 심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 11번째, 매립된 토지. 또 12번째, 수용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 13번째,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서 매도한 경우. 이제 마지막 14번째입니다. 농지를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나 사용대 해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 이용 증진 계획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질병, 입대, 취약, 공직 취임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또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치소에 있는 경우.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또 다음으로는 60세 이상이 된 자로서 5년 이상 경영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임산부가 소유한 농지는 임대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지 취득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말농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0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증 명원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또 한 가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 7분간에 걸쳐서 농지에 대한 시리즈 강의 5개 중에서 첫 번째로 농지의 소유 자격, 또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또 그 취득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리고 또 이해가 되셨는지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 분석이나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또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